안녕하세요. 엄마표 영어 주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번 주에 영상을 올렸는데 거의 나 혼자 논다에 가까운 유튜브 채널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방문도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그래서 기뻤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딱 이번에 업로드하는 영상 두 번째 편, 왜 엄마표 영어를 완주하지 못하고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두거나 또 혹은 아예 시작도 못하는지, 그리고 그 산을 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에 대한 영상을 오늘 업로드를 하고 이것으로 엄마표 영어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댓글들을 보면서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데 여기에서 어떤 매체를 이용하면 좋을지, 어떤 책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 또한 예전에 엄마표 영어를 한참 진행 중일 때 그런 것들이 궁금할 때마다 또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 찾아보고 했었던 기억들이 났고요. 그래서 다음번 영상에 한 번 더 엄마표 영어를 주제로 올리면서 그때에는 제가 도움을 받았던 유튜브 링크라던가 영상들 혹은 그림책 혹은 챕터북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려 보고자 합니다. 일단 엄마표 영어를 하는 방법은 너무 단순해요. 첫 번째, 영어 영상물 시청을 매일매일 끊이지 않고 하루 1시간 반씩 한다. 보통 영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노랫말이 섞인 그런 걸 뭐라 그래요? nursing rhyme이라고 그러던가요? 그런 것들부터 시청을 하게끔 해라. 라고 추천을 많이 하시던데, 저희 아이는 어쨌든 7살 후반기부터 이 엄마표 영어를 접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넷플릭스 만화 영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에 1시간 반을 시청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어 그림책 읽기. 영어 책만 읽지 않고요. 한글 책도 당연히 함께 읽어줬습니다. 그 전까지는 한글 책만 꾸준히 읽어주다가 엄마표 영어를 시작하면서부터는 영어 그림책도 같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어 그림책은 어떤 식으로 읽어줬었는지, 해석을 해줘야 하는지 그런 부분도 당연히 또 궁금하실 거예요. 그냥 우리가 내 아이의 아주 어린 시절 때 처음으로 한글 그림책을 읽어줄 때 어떻게 했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좀 더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도 한글 그림책 읽어주면서 모르는 단어 하나하나 찝어가면서 그것을 아이에게 설명해주고 이 뜻은 말이지 하면서 길게 또 설명해주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었잖아요. 스토리텔링만 돼서 아이에게 그 스토리가 전달이 되고 그 스토리에 몰입해서 집중해서 아이가 그 그림책을 잘 따라올 수만 있으면 따로 해석을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아이의 언어적 추론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네, 우리들 같지 않다고요. 우리 어른들 같지 않다고요. 네, 그것을 믿으시고 그냥 들려주시면 됩니다. 엄마가 읽어주시면 돼요. 또 근데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저는 영어를 전혀 못해요. 그리고 저는 발음이 너무 구려서 읽어줄 수가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요즘에는 여러 도구들이 또 활용을 정말 잘할 수 있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세이펜이라는 게 있잖아요. 세이펜으로 연동이 될 수 있는 그림책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아이랑 같이 듣고 즐기시면 엄마도 같이 영어 실력이 상승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발음 역시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어 영상물 시청을 1시간 반 동안 매일매일 할 거잖아요. 엄마가 아이에게 영어 그림책을 읽어주는 시간은 엄마가 그 영어 그림책을 읽어준다는 그 자체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지 엄마의 영어 실력이 중요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미 영어권 아이들이 즐겨보는 영어 영상물을 아이가 매일매일 시청을 하게 돼서 그것들이 아이에게 쌓이면 언젠가는 아이가 엄마의 발음을 수정해주는 날도 올 거예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많은 분들이 엄마표 영어를 시작도 못하거나 중도에 그만두는 이유, 제가 지난 4년간 엄마표 영어를 진행하면서
그 엄마표 영어를 설파하시는 다른 분들의 유튜브 채널에서 접하는 그런 여러 가지 댓글들,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크고 작은 산들, 그런 것들을 비추어 보았을 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구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가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꾸준히가 힘들다, 중간에 끊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심해서입니다. 엄마가 엄마표 영어의 효과를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이 크고 작은 산들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었는지 저의 경험담과 더불어서 그 팁들을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사실 거부하는 게 너무 당연하죠. 특히 이미 한국말 영상을 어느 정도 접했던 아이들에게 오늘부터는 영어 영상물만 볼 거야. 한국말 영상은 보지 않는 걸로 하자. 라고 얘기하면 어느 아이들이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이 엄마표 영어를 시작하기 전에 아이에게 엄마의 진심을 담아서 정성 들여서 설명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저는 아이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줬었습니다.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오늘부터 엄마표 영어라는 거를 해보려고 해. 그게 뭐냐면 지민이가 지금까지 너무너무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오면서 말을 너무너무 예쁘게 잘하고 있잖아. 근데 지금처럼 그렇게 말을 잘 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영어도 그렇게 똑같이 잘 할 수 있게 되는 방법이 있거든? 하루에 영어로 된 영상물 1시간 반 동안 보고, 그리고 밤에 엄마랑 잠자리에 들기 전에 지금 한글책 읽고 있잖아. 영어책도 같이 읽는 거야. 지금 지민이가 생각하기에 내가 영어를 왜 잘해야 되는 거지?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그런데 있잖아, 영어라는 언어는 이 세계에서 굉장히 여러 나라들이 사용하는 말이야. 그리고 수많은 재미있는 책들과 애니메이션, 그리고 영화 이런 것들이 영어로 굉장히 많이 제작이 돼. 그런 것들을 한글로 해석된 거 말고 영어로 된 거를 그대로 지민이가 이해할 수 있으면 그 의미가 더 풍성하게 와닿는다? 지금은 조금 엄마 말이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지만 오늘부터 엄마표 영어 엄마랑 같이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 해왔으면 좋겠어. 네, 길죠? 아이가 7살 후반기였기 때문에 뭐 삶이 풍요로워지고 뭐 영어 원서나 영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을 한글 해석 없이 영어로 뭐 이렇게 바로 이해했을 때 뭐 의미가 풍성해진다라던가 그런 것에 대한 가치를 전혀 모르죠, 사실. 뭐 관심사도 아니고 뭐 알게 뭐예요, 사실. 중요한 건요, 엄마의 이 간절한 마음이 아이에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엄마의 마음이 전달이 된다고요. 그런 얘기도 해줬네요. 지민이가 조금 더 잘하면 우리가 전 세계를 여행을 다닐 수도 있는데 그렇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영어를 할 줄 알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 사람들과의 삶도 나눌 수 있고 너무너무 보석같이 아름다운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단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해줬었던 것 같은데 아이가 뭐 지금 7살짜리가 세계 여행이 웬 말이에요. 관심도 없죠. 그렇지만 영어를 자연스럽게 숨쉬듯 습득할 수 있는 이 귀중한 기회를 아이가 잘 받아들여서 엄마표 영어의 여정을 함께 걸어나갈 수 있도록 그 물꼬를 트이게 하는데 엄마가 정말 정성을 들여서 언어를 고르고 골라서 아이에게 잘 설명해 주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 엄마표 영어가 이 삶 속에 어떤 루틴으로 쏙 들어와 있으면 어떤 자동화 시스템처럼 공장에서 기계 돌아가듯이 아이 스스로 그렇게 굴러가기 때문에 아이가 스스로 굴러간다는 표현이 루틴으로 잘 자리가 잡히기만 하면 엄마가 딱히 신경 쓸 게 그렇게 많아지지 않습니다. 특히 영상물 시청하는 건 아이가 너무 즐거워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 아이는 뭐 지금도 당연히 학교 갔다 오면은 간식거리 챙겨갖고 바로 유튜브를 틀어서 영상물을 시청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제가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일은 이제 잠자리 독서 시간 때 아이의 취향에 맞는 영어 챕터북이나 영어 원서 같은 것들을 계속 좀 이렇게 들이밀어 보는 거.
그래서 아이의 반응을 좀 살펴보는 거. 그래서 아이가 요거에 흥미를 갖는 것 같다 하면 그걸로 이제 그 권수가 다 끝날 때까지 쭉 뭐 그런 식으로 하는 정도? 그렇기 때문에 뭐 도서관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와 매주 들르기 때문에 그때마다 영어 책이 있는 섹션에 가가지고 어떤 책들을 좀 집에 가져가서 또 아이한테 이렇게 들이밀어 볼까. 그거를 골라보는 게 또 저의 일상 루틴 중 하나였어요. 근데 이렇게 루틴으로 자리 잡기까지 글쎄요, 저희 아이는 한 2, 3주? 뭐 길면은 한 달? 그 정도까지는 같이 나란히 앉아서 뭐가 재밌을까? 같이 골라보고, 이거 1편부터 한번 볼까? 하하호호 떠들고, 와, 저 캐릭터 진짜 웃긴다. 야, 진짜 재밌다. 어머, 어떡해, 이러면서 엄마가 옆에서 계속 추임새를 하고, 와, 이건 정말 재미있는 영상물이야. 라는 것을 아이가 느낄 수 있게끔 계속 좀 리액션을 하면서 영상물을 함께 시청을 해줬습니다. 네, 좀, 노력을 기울인 것이지만, 저도 재밌었어요. 그렇게 같이 영상을 시청하니까, 어느 순간인가 아이가 재미있게 빠져들어서 스스로 시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왔다 갔다 하면서 저는 저녁 준비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잖아요. 중간중간 아이의 표정이라던가 체크하면서, 네, 그렇게 하면서 좀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그냥 혼자서도 엄마랑 뚝 떨어져서 시청을 했었어요. 근데 물론 어떤 영상물을 시청하고 있는지는 제가 계속 알고는 있었죠. 안테나는 아이 쪽에 세워두고. 근데 그렇게 되면 할 일도 많은데 언제 그렇게 애 옆에 붙어갖고 그러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저도 그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저에게도 크고 작은 산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엄마들은 오후 시간, 저녁 시간으로 가면 갈수록 할 일이 많아지잖아요. 마음도 좀 조급해지고 늦기 전에 저녁 식사도 해서 먹여야 되고 또 치워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엄마표 영어 초반부에 그렇게 아이와 함께 영상물을 고르는 동안에 아이의 취향을 굉장히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됐다는 점?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그 이후에 그림책을 고를 때도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이후에 또 아이들은 점점 성장을 해가면서 또 취향이 조금씩 바뀌고 관심사가 조금씩 계속 바뀌잖아요. 그 변천사를 엄마로서 옆에서 지켜보는 과정도 굉장히 재미있고 뿌듯했었어요. 네, 그런 시간을 충분히 즐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영상물 시청을 계속하면 귀가 트이고 또 단어를 따로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결국에는 알게 된다는데 진짜 그럴까? 그게 가능해? 그냥 그림만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 거 알고 있고, 네, 저도 그랬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엄마표 영어를 지금부터 시작할 거고, 영어를 습득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1시간 반 동안, 90분이라는 시간 동안 영어 영상 보고 있어. 라고 시킨다고 절대 그거를 앉아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림만 감상하고 있지 않아요. 재미가 없으면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란 존재는 그래요. 중간중간 그 표정 변화를 보세요. 입꼬리가 실룩실룩 하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웃을랑 말랑 하는 그런 표정, 그리고 중간에 하면 양미간에도 인상을 착 찌푸렸다가 다시 풀어지고, 그러면서 혼자 뭐라고 쫑알쫑알거리기도 하고 까르륵 하고 하면 웃기도 합니다. 그게 과연 그림만 보고 일어나는 반응일까요? 90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아이들에겐 긴 시간이에요. 계속 반복하지만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과 다르다는 거, 아이들의 언어적 추론 능력은 거의 천재적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문자를 읽고 뇌로 이해하는 능력이 더 발달해 있지만 아이들은 듣고 이해하는 능력이 훨씬 더 수월해요. 우리 아이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마음이 급해지다 보니까 어떤 아이들은 2년만 했는데도 말이 트이고 혼자서 영어책도 술술술 잘 읽는다는데 우리 애는 안 그러는데 어떡해요? 저는 좀 시선을 멀리 두고 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애초에 이 엄마표 영어를 시작할 때의 목적이
학교에서 내신 성적을 잘 받게 하기 위해서 혹은 수능 영어에서 고득점을 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었거든요. 지금도 저의 관심사는 아니고요. 제가 엄마표 영어를 하면서 꿈꾸고 있는 것은 아이가 영어로부터 정말 자유로워져서 아이의 삶이 더 확장되고 지적으로 풍요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시작을 하는 거였었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근데 저는 지금 엄마표 영어 4년 차이지만 지금 4년 차에 이렇게 되길 기대했던 건 결코 아니었거든요. 저는 한 10년을 바라봤었어요. 한 10년 보고 하자. 10년 보고 하면서 아이가 귀만이라도 트이면 그게 어디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시작을 했던 건데 아이가 그런 영어 뉴스들을 이해를 할 정도이고 리딩도 시작을 했고 그리고 뭐 파닉스라든가 일체 읽기 훈련 같은 것들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영어 책을 읽고 있고 일상 속에서 영어로 나불나불 이야기를 하고 그런 날이 채 5년도 안 돼서 5년이 뭐예요? 지금 만 4년도 되지 않았는데 이 정도 수준에까지 다다르게 될 거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었거든요. 더 멀리 보고 충분히 기다려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끊이지만 말고 나아가 보자 라는 마음가짐으로 아이와 함께 갈 때에 아이도 편안한 마음으로 평온한 일상 속에서 그렇게 정말 지금 우리 아이들 한국말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한국말을 터득한 것처럼 영어도 터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엄마표 영어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엄마표 영어를 시작하면서 아이와 대화 시간이 더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의 취향과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그것을 파악하고 그런 것들과 관련된 영어 책 같은 것들을 도서관에서 열심히 끌어모아서 아이에게 이런 거 지민이가 좋아할 것 같아서 엄마가 한번 갖고 와봤는데 어때? 하고 보여줬을 때 아이가 굉장히 감동받아요. 그런 시간이 정말 육아를 하면서 가치 있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이와 밀착해서 대화를 나누고 뭔가 협의를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또 저 자신에 대해서도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됐고요. 또 계속 영어 영상을 듣고 있는 아이의 그 영상을 저도 같이 듣고 매일 밤 영어책을 제가 계속 읽어주면서 저 또한 영어 실력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다는 걸 요번에 영어 뉴스 낭독 챌린지를 하면서 정말 여실히 느꼈습니다. 저도 발음이 좋아지고 듣기 실력이 어느덧 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로서의 자신도 개발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마로서의 자긍심이 샘솟는다. 돈을 들여서 어느 기관에 맡기거나 선생님한테 맡기거나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롯이 아이와 우리 가족의 이 생활 공간 안에서 아이와 함께 일상 속에서 읽어낸 결과이잖아요. 영어를 아예 전혀 몰랐던 7살 시기와 지금 영어 뉴스를 청독하고 또 읽을 수 있게 된 아이는 너무 갭이 크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촘촘하게 저와 함께 쌓아왔던 그 시간들, 고요하기만 했던 제 유튜브 채널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말도 걸어주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뭐 영어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영어에 굉장히 능한 사람도 아닌 사람으로서 이 엄마표 영어의 가치를 이렇게 자세하게 제 채널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게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눈이 오는 날이네요. 아이들 하원, 하교할 때까지 평온한 시간 보내세요. 안녕!